올해 48세 이수진 씨. 오늘도 어김없이 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목까지 달아오르는 열기, 등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옆자리 동료가 힐끗 쳐다보지만 수진 씨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멀쩡하다가도 눈물이 차오르고 쉽게 울컥하는 감정에 남편도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늘어나고 관절, 허리 통증이 생기기까지 눈에 보이는 질병은 없는데도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과연 그녀의 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폐경후 갱년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폐경후 갱년기 증상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레디엘이에요.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혜윤 교수님과 함께 폐경후 갱년기 증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갱년기와 폐경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가요?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보통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겪게 되고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의 시기를 말합니다. 폐경은 월경이 완전히 멈춘 시점을 뜻하고 마지막 월경 후 12개월 연속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즉, 갱년기는 폐경 전후를 포함한 넓은 시기이고 폐경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핵심 원인은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일정 개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며 나이가 들면서 난자가 점점 소모되어 갱년기에 접어들수록 여성 호르몬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생식 기능뿐 아니라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위에도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체온 조절 중추가 불안정해져 작은 체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시에 평소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을 눌러주던 역할이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뇌와 신경계의 변화가 갱년기 특유의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갱년기 증상은 크게 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입니다. 갑자기 얼굴과 상체가 화끈거리면서 땀이 쏟아지는 증상으로 특히 밤에 심하게 나타나면 수면을 방해해 낮 동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비뇨생식기 증상으로 질건조감, 성교통, 그리고 빈뇨, 요실금, 반복되는 방광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심리적인 증상으로 불안, 우울감, 짜증, 기억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관절통, 근육통, 피부 건조,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 증상들이 동시에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안면 홍조는 반드시 폐경 이후에만 나타난다? 안면 홍조는 폐경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 40대 초중반에도 호르몬 변동이 심해지면서 홍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경 후에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갱년기 증상은 왜 개인차가 큰가요? 호르몬이 줄어드는 속도와 정도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정도로 호르몬이 떨어져도 어떤 분은 거의 못 느끼고 어떤 분은 일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대사효소의 유전자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같은 호르몬 변화에도 홍조나 식은땀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갱년기를 힘들게 겪은 분들은 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평소 우울, 불안 성향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은 같은 증상도 더 강하게 느끼고 심리 증상 자체도 두드러집니다. 셋째,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의 독성 물질이 난소에 직접 작용해 난자를 더 빠르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보다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일찍 폐경을 맞고 홍조와 수면장애가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안정된 수면과 식사를 유지하는 분들은 자율신경 균형이 잘 잡혀 같은 호르몬 변화를 훨씬 가볍게 넘깁니다. 결국 갱년기 증상의 개인차는 호르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유전적 배경과 심리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뼈에서는 뼈를 부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혈관에서는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골절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갱년기는 어떤 검사로 진단하나요?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나이, 월경력, 증상을 종합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보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 수치가 40 이상이면 폐경을 시사합니다. 다만 폐경 이행기에는 호르몬 수치가 날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검사 수치 한 번만으로 단정 짓기보다 증상과 월경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째, 안면 홍조나 발한이 심해서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둘째, 우울감이나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셋째, 비정상 자궁 출혈, 즉 폐경 후 다시 출혈이 있거나 폐경 전이라도 출혈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질 때. 넷째, 성교통이나 질건조감, 빈뇨, 요실금과 같은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다섯째, 관절통, 두통 등이 반복되어 삶의 질이 떨어질 때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갱년기 증상은 1, 2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갱년기 증상, 특히 안면 홍조는 평균 7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60대 이후까지도 증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1에서 2년이면 끝난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며, 증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와 과거력에 따라 여성 호르몬 단독 또는 다른 호르몬과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투여 경로는 먹는 약, 피부에 바르는 겔 형태, 질 안에 삽입하는 형태의 질정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호르몬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호르몬 약물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치료에는 이득과 위험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유방압통, 부정출혈, 복부 팽만감 등이 있으나 대부분 치료 초기에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전증, 뇌졸중, 유방암 등의 위험인데, 이는 환자의 나이, 폐경 후 경과 시간,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경 후 10년 이내 또는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이들이 위험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정기적인 유방검진과 정기적인 부인과 진찰을 받으면서 이상 출혈이나 유방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면 바로 진료를 받으시고 담당 의사와 함께 지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운동은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보호와 기분 개선에, 근력 운동은 골밀도 유지와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은 무엇인가요? 운동은 주 15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의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 위생도 중요한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시원한 침실 온도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시기에서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멸치, 두부 등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거나 보충제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은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줄이는 것이 좋고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맞이할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거치는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과 참아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갱년기가 곧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으면서도 그냥 참고 넘기기 쉬운 폐경 후 갱년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하고 혼자 참지 마세요. 갱년기 증상 방치하면 뼈도, 마음도, 심장도 함께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불편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세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김혜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레디엘의 폐경 후 갱년기 증상 미스터리 완경 해결. 갱년기는 주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여성의 생식 기능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해요. 이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각종 갱년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 야간 땀 분비, 질과 방광 등 비뇨생식기 증상, 불안, 우울감 등 심리적 증상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폐경 후 다시 출혈이 있는 경우, 폐경 전이라도 출혈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해요.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요. 다만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등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부인과 진찰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하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등 수면 위생 지키기, 칼슘과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섭취하기,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기억하세요.